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지난 3주간 이란의 전역을 뒤흔든 반정부 시위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7년간 이란을 통치해온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드러난 사망자의 규모입니다. 더 타임스의 일요판인 영국 선데이 타임스가 입수한 이란의 현지 의료진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6,500명이 사망하고 33만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자만 거의 35만 명에 달하는 숫자의 집계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사포커스에서는 피로 얼룩진 이란의 현재 상황과 함께 이 잔혹한 진압을 주저없이 명령하고 있는 하메네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의 현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거의 열흘 전이었죠. 지난 1월 8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써 이란 정부에서는 사전의 경고 없이 전국의 인터넷과 통신망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암흑 시대가 돌입을 하게 됐었고, 경제 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자 내리게 된 초강경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타임스의 선데이 타임스에 의하면 이 보고서가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숫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테헤란을 비롯한 8개의 주요 안과 병원, 16개의 응급실의 집계를 종합한 결과 최소 16,500명에서 최대 18,000명이 사망을 했고 33만에서 36만 명이 부상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공한 독일 민헨의 파라스타 교수는 이란계 독일인인 안과 의사입니다. 그는 2022년에 이란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고무탄이나 산탄총으로 눈을 겨냥했었는데 이번에는 군용 무기로 머리와 목, 가슴을 조준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탈출한 한 시민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금요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침착하게 사람들의 머리를 조준해서 총을 쐈고 건물 옥상의 저격수들이 시위대의 뒤통수를 노렸고 또 옆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 보고 시신을 옮기러 가면 시신을 옮기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발포를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이란인 의사는 디지털 암흑 속에서의 집단 학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 수만 명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 5만에서 6만 개가 밀반입돼서 유일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지만 이란 당국이 혁명 수비대를 동원을 해서 단말기를 찾아내고 사용자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의료진들은 몇 시간 동안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다가도 보안군이 수혈을 금지를 해서 결국 환자를 잃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 안과 수술대에서 막 그 눈을 적출하고 환자들이 수술 이제 막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보안군에 의해서 즉시 납치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적출당할 정도로 치명적이고 심각한 부상이 있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데려가는 거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시신조차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파한의 한 부부는 20대 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700만 토만, 그 달러로 환산하니까 약 한 2,500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총알값을 지불하고서야 5시간 떨어진 다른 도시의 공동묘지에 버려진 딸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 앞에서 울 수 있는 시간은 단 10분뿐이었습니다. 더 타임스에서 기사의 제일 첫머리로
하고 있었던 그 기사의 문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You have 10 minutes to cry. 타임스에서의 가장 첫 머리 기사가 바로 이거였고 10분만 지금 울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러면서 희생자들의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기사의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더 무게감을 갖습니다. 지난 토요일 폴리티코와의 엑스클루시브 독점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메네이는 자국을 완전히 파괴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을 사용한 죄를 지었다. 이란에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한 때다라는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는 이란인들에게 계속 시위하고 정부기관들 장악하고 Help is on the way라고 이야기하며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도 있었죠. 군사 개입을 시사를 했다가 며칠 후에 살해가 중단됐다. 800명을 처형하려고 했지만 이란 차원에서 이것을 시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발 물러선 가장 큰 이유는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란의 이 사태가 있기 이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해서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해서 6월 달에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모습들과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이란과 언젠가 또 부딪히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방어 체계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왔었던 방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그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란이 생각지도 않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케이스가 되다 보니 이스라엘로서는 원래 계획하고 있었고 방어 체계를 뭐 예전에 한 500발 쐈다면 이제는 그 500발 이상의 700발 정도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만 이 모든 것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안에서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던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또 처형도 좀 안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이 잠깐 그 홀드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군사 개입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요청은 보다 더 체계적인 방공을 구축한 이후에 시간이 조금은 절대 시간이 걸리니 지금 당장의 군사 개입은 어려울 것 같고 군사 개입을 한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지금의 이 상황 안에서 그냥 얄팍하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의견들도 다 모으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군사 개입의 적극적인 모습이 홀드는 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의 군사력의 증강의 모습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이 일단은 최대한 방어 체제를 갖추고 나서야 미국이 이란을 쳐야 될 텐데 아직은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을 수 있는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의해서 군사 개입이 잠시 그러니까 유보가 된 거지 군사 개입이라는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폴리티코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서도 하메네이가 800명 이상을 교수형에 처하지로 않기로 한 게 그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면서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본질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목할 점이 있다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입장 변화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다시피 미국의 우선주의 또 미국의 고립주의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원칙론자고 벤스 부통령은 그동안 지난 6월 달에 이란의 대대적인 공습에 대해서도 이란의 개입에 대해서 반대 노선이었었고 최근의 모습까지도 반대였지만 지금의 일주일 사이에 트럼프의 강경 노선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좀 업데이트가 된 소식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군의 어떤 그 증강 모습을 좀 살펴보면 링컨 항공모함 남중국해에 있다가 지금 싱가포르를 통과를 하고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은 그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면
이란 쪽에 있는 페르시아만 쪽에 도착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지금 계속해서 링컨 항모는 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정도 사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하메네이가 이에 맞서서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란 국민에게 입힌 사상자, 피해, 중상모략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폭력 집단을 이란 국민의 대표인 양 왜곡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인터넷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본인은 X 계정 이용하고 있는 이 이율배반은 웬 말이며 또 다른 쪽으로 프레임 씌우면서 화살을 돌리는 또 시위대가 미국의 앞잡이다. 또 가해자랑 피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그 전형적인 내러티브 리버설 수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메네이 본인도 지난 토요일에 이란의 국영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을 미국의 앞잡이로 규정을 하고 폭도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실탄으로 무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자국민을 대량 학살하는 명령을 주저없이 내릴 수 있는 하메네이라는 인물,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하메네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1988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당시의 하메네이는 이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막 끝난 그 해에 호메이니의 비밀 칙령에 따라서 전국의 교도소에서 재판 없이 정치범 수천 명이 처형됩니다.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최소 2,800에서 5,000명이 처형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당시에서의 반정부 조직 소속 인사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인 하메네이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들은 처형될 자격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옹호했고 또 국가를 배신하고 적국인 이라크와 내통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호메이니,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을 이끌었었던 원래 그 지도자죠. 호메이니의 공식 후계자였던 아야톨라 몬타제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몬타제리가 사실은 호메이니의 후계자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와는 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몬타제리는 호메이니에게 새 수제자고 그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로 호메이니가 아끼는 인물이었는데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거는 이슬람의 수치이고 역사의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호메이니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애들과 여자까지 처형하는 건 이건 선 넘는 거다. 그러지는 말자라고 후계자지만 그 리더를 정말 생각해서 얘기한 직원이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호메이니에게 건의를 했고 하지만 호메이니라는 인물 자체가 또 그 말을 들어줄 턱이 없었던 인물이었고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몬타제리는 결국 1989년 3월에 호메이니의 사망 불과 몇 달 전에 후계자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가택연금이 됩니다. 그나마 호메이니 입장에서도 수제자 정도나 되니까 가택연금으로 끝난 거지 호메이니에게 반격을 든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뭐 제자라고 아끼기는 아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몬타제리가 후계자 지위의 박탈 후에 가택연금 상태로 여생을 보냈고 2009년까지 반정부 인사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몬타제리는 사망을 합니다. 아무튼 하메네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피바람이 부는 와중에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게 됐고 피바람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했고 또 1989년 6월에 호메이니가 사망을 했을 때 하메네이는 중급 성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란의 헌법상 이란은 그 시아파죠. 시아파가 가지고 있는 그 헌법이라고 하는 그 최고 지도자는 시인의 그 후계를 받는 그 후계자가 이 정권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시아파의 특징상 최고 지도자가 그 후계자를 지명하고 그 지명된 후계자가 또 계속해서 그 체제를 이어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호메이니가 사망 직전에 최고 지도자에게
중급의 성직자라는 자격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는 편지를 남기게 되면서 헌법 개정에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실권자였던 랍산자니가 전문가 회의에서 호메이니가 생전에 하메네이를 적임자로 언급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그를 강력하게 밀어주게 됩니다. 결국 하메네이가 임시 지도자로 선출된 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정식적인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역사학자들은 하메네이와 소련의 스탈린을 닮은 꼴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스탈린이 레닌의 사후에 유력한 후계자였던 트로츠키를 배신자로 몰아서 추방하고 암살을 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정치적인 재판인 쇼 재판을 통해서 혁명의 동지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던 스탈린의 모습, 또 하메네이 역시 자신을 권좌에 앉힌 킹메이커인 랍산자니를 서서히 권력의 외곽으로 몰아내고 몬타제리 같은 정통파 성직자들을 탄압하고 종교적, 정치적인 권위를 독점하게 됐다는 겁니다. 1930년대 소련에서 스탈린이 인민의 적을 외치면서 대숙청을 감행했다면 1980년대 이란에서는 하메네이가 신의 적을 외치면서 감옥의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3라고 하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괴물, 이런 그가 지금 다시 한번 자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체제 내부에서 균열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의하면 이란의 2위 통신사인 이란셀의 CEO가 전격 해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관영 파르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인터넷 차단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죄로서 1년 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7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이란셀이 인터넷 차단 명령에 완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됐던 후속 조치가 되고 있었고, 당국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규정 불이행을 공식 해임 사유로 밝혔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곧 생존을 결정하는 이란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포스트에 의하면 더 충격적인 소식은 제네바에 주재하고 있는 이란 유엔 대표부의 고위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스위스에 망명 신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복귀 시 위험을 우려해서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지금 그 체제 안에서 본인들이 이런 그 생사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망명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시위대의 모습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모습으로들 지금 보여주면서 이란 체제 가운데에서의 붕괴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메네이 본인도 지난 토요일에 처음으로 사망자 발생을 시인했다는 점입니다. 국영방송 연설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이 부분 인정을 했던 거고, 또 물론 책임을 시위대에게 돌리긴 했지만 그 자체가 체제가 느끼는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에서 일부 언론 가운데서는 이란의 시위가 지금 진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테헤란 등의 대도시에서는 시위대가 좀 많은 부분 좀 해산도 되고 있고 군인들의 무장 배치로 인해서 시위가 좀 억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테헤란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또 친정부의 관제 시위도 열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위를 반대하는 시위도 지금 있는 게 테헤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반체제의 시위는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란 차원에서는 이란의 지형적인 특성상 우리가 위성지도로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요 거의 지형이 굉장히 터프하고 아프가니스탄 2 같습니다. 정말 협곡도 많고 그냥 허허벌판이고 이런 상황 안에서 교통의 발달도 어렵고
그런 상황 안에서 중소도시의 소규모 규모들은 이란의 정규군이 투입을 한다든지 혁명수비군들이 투입이 된다고 한들 여러 가지의 인프라 체제 자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터프한 지형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중소도시에서의 시위를 진압하는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이란의 지형적인 특성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서 다시 전해드리게 되는데 아무튼 그 이란 당국에서는 결국은 최후 통첩을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찰 사령관이 앞으로 시위 참가자들에게 3일 이내에 자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겠지만 이것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에 대한 범죄로 규정을 해서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인즉 이 안에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제 바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 오늘까지 해서 내일 이런 정도의 시간이 된다면 그 이후가 되고 있는 이번 주말 정도의 시위대를 어떤 식으로 이들이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자리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800명에 대한 사형 집행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군사 공격을 자제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 언론인 와이넷 등은 이란이 대규모의 처형을 곧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시점이 아마도 이번 주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번을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가 이미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 12월에 방문을 했었고 또 당초에는 미국과 함께 좀 공격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란 내부에서의 시위가 있다 보니까 절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란이 만약에 보복 차원에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뭐 700발 이상의 미사일 쏠 때 이것을 방어하고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입장이고 지금이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핵미사일을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도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것으로 타이밍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링컨의 항모 타격단이 페르시아만을 향하고 있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완벽한 준비가 끝나는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군사력의 증강의 모습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란의 신정체제는 미국의 군사 개입 이전에 이미 내부에서 지금 균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상자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또 체제의 내부 인사들의 지금 이탈이 시작되고 있고 각 나라별로 뭐 이제 그 스위스에 유엔 나가 있는 이란의 대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되겠죠. 그리고 하메네이 스스로가 사망자를 시인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군사카드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가 되고 있고 링컨의 항모가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란 체제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인다는 겁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 당시에 수백 명이 처형이 됐고 또 80년대 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10,000명 이상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다시 10,000명 이상이 거리에 쓰러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반복이 끝나는 지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